네, 안녕하십니까. 850-502번지 감영수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조합원입니다. 하기도 싫고, 방치하고, 에이, 몰라. 어찌 되겠지. 그런 조합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이 여건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릴레이 동참이라는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보통 재개발이라는 게, 그죠? 재개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원주민들이 이사든 임원이든 구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요소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브로커들과 결탁이 되면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죠. 많은 조합원들이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무관심하고 싶어서 무관심했냐. 이 조합이 재개발이라는 조건이 나를 무관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불행하게 원주민들은 어때요? 대부분이, 그죠? 꼭 우리를 말하는 거,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재개발 조합이라는 여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고령자들 위주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설이 뭔지, 뭐가 뭔지 몰라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막말로 조합장 뽑아서 현대하고 협상해라면 현대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허점을 브로커들은 노리는 거죠. 그래서 봤어. 이사, 대의원 뽑아놓고 야,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멍하고 있으니까 막 유식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드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리더라는 사람들도, 그죠? 쉽게 하면 브로커들이 적당히 해먹으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어지는 거죠. 더구나, 그죠? 우리 조합은 그 도를 넘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에, 그죠? 분양가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거기에서 리베이트나 이권, 뭔가 개입을 했겠죠.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조합장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시키고, 그죠? 물론 이 부분은 누구는가는 왜 그게 말이 안 되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누가 해도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죠? 앞전 조합장 어떻게 했어요? 그죠?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조합장이 잘못이 있다 없다, 법인카드로 얼마만큼 썼다. 그 부분을 액수를 계산해 보세요. 근데 이번 발의자들이 해임총회를 하기 위해서 돈 얼마 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 몇 억 달라 하겠죠. 그 몇 억을 조합원들의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얼마 쓴지 몰라요. 그냥 내 10억 썼다 하면 10억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그러면 대행자들이 조합장 대행해가지고 그 집행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빚이 쌓이는 거죠. 그럼 5월 총회까지 또 지연되죠. 한 달에 45억. 2달 지연되면 그 지금 100억 돈이 나가요. 거기다가 그 발의자들 비용 처리 순식간에 100몇십억. 우리는 날린 거예요. 조합장 100만 원, 200만 원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100억을 날린다? 이거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이거를 큰 사고,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막 가대 포장을 한다? 이게 브로커들의 수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같이 이권이 엮여 있다. 상식적으로 이래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니까요, 이 브로커들과 결탁한 조합원들, 본인들은 결탁을 안 하겠죠.
자기들이 지지한다겠죠. 그러면 지지 좋다. 지지하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조합이라는 건 뭐죠? 감사를 뽑고, 대의원을 뽑고, 또 이사를 뽑고, 조합장을 뽑고, 그 모든 건 절차는 뭐죠? 선거죠, 선거. 그럼 이 브로커들은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의원 앉히고, 이사 앉히고, 조합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도 원하는 대로 돈 찍어라, 도장 찍어라 하면 대의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도장 꽁꽁 찍어주고 돈 몽타 하나 좀 받아오고 그게 일반적인 조합들의 모습이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조합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그동안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주민들, 브로커들이 결탁돼가 있는 그네들의 연결고리가 너무 튼튼하니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외지에서 피를 주고 사서 들어와서 조합 내부를 이래 보니까 기가 차고 황당하고 뭔가 말 한마디 하면 강퇴시키고 조합 톡방은 완전 무력화시켜놨고 그들만의 소통 채널로 진실을 왜곡시키고 조합장을 자르자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발의자, 그죠? 발의자들이 해임을 했으면 대행자를 내세웠어요. 대행자 2명도 불법이라 그랬죠. 이거 안 맞다 그랬죠. 2명을 대행자를 앉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죠? 현 조합장은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이게 합법이라면 그 투표의 결과 증빙 자료를 줘야 돼요. 제출을 하고 그러면 현 조합장이나 조합은 그걸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다 싶으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제시를 안 해요.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막무가내 대행자 2명 내세워서 조합 쳐들어와가 조합장 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합법이에요. 이거는요, 조합이나 조합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합원들을 그만큼 만만하고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돼. 괜찮아. 왜? 이 조합원들은 다 무관심하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몰아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죠? 저거는 당연히 성공할 거라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겠죠. 왜? 조합장 하나만 그냥 쫓아내보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야.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릴레이 동참이라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그걸 왜 합니까? 하기를 하는 거죠. 조합장 해임. 이게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 자료를 제시를 안 하니까 조작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동참을 한 거예요. 이제는 그죠? 끝났죠. 게임 끝이에요. 사기라고 그진 확신 단계죠. 그러면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는요, 갈 길이 멀어요. 입주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천억짜리 공사예요. 이 수천억짜리 공사에 앞으로도 어떤 브로커들이 뛰어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군가가 지키고 견제를 해줘야 돼요. 그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동안은 힘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독주를 하면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번을 계기로 다행히 그런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어요. 그럼 앞으로 할 역할은 뭐죠? 우리가 이 힘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느냐가 향후 우리 분담금을 얼마 낼지, 우리가 좋은 하자 없는 아파트를 짓도록 할 수 있는지 지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조합이든 조합장이든 대의원이든 이사든 새롭게 개입되는 브로커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감시를 해야 돼요. 브로커들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가 나서서 이번같이 또 때려잡아야죠. 비리를 저지르는 인사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응징을 해야 돼요. 조합이 잘하면, 조합장이 잘하면 우리가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더 잘해라고. 응원도 해주고. 방치를 하면요, 무관심하면요,
제2의 제3의 사태는 똑같이 또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으로 지금까지 입은 손해가 얼마예요? 그죠? 똑같이 또 반복할 겁니까? 그래 되면 안 되겠죠. 그동안은요, 우리는 싸우려고 해도 싸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힘을 결집을 해야 돼요. 이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도 몰라요. 재개발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쟤라도 나선 거예요. 제가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누군가가 나서야 되니까 일단은 제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또 리더 자리를 넘겨야 되겠죠. 자칭 범천 지킴이. 이거는요, 입주시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요, 릴레이에 동참하신 분들은 제가 일단은 밴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범천 지킴이. 이 밴드에 다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 힘을 모아야 돼요. 뭐 특별하게 많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카톡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수백 개가 막 쌓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리고 선거든 뭐든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우리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만 제가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릴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힘을, 저력을 또 한번 보여서 실력 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막을 수 있으니까. 도둑놈을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밴드라는 걸 개설하고 다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이 힘을 그대로 입주시까지 유지를 시켜야 어느 누구도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글이란 건요, 적다 보면 긴 글을 적을 수가 없어요. 단편 할 수밖에 없겠죠. 또 엄청나게 많은 긴 글을 적으면 읽다가 피로감을 느껴요. 또 고령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래 영상이란 것을 만들어서 찍어 올려요. 그러면 훨씬 소통도 잘 되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다? 이 힘을 결집해야 된다. 릴레이 동참하신 분들이 밴드에 들어와서 그 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향후 어떤 세력도 나쁜 짓을 못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그 부동산 총선 이후에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아요. 부동산 PF라는 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PF라는 건요, 일종의 단위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위 사업, 우리도 비슷한 구조죠. 그러면 우리 조합원도 일종의 사업자예요, 사업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그만큼 n분의 1 해서 배당을 받고, 실패를 하면 n분의 1 해서 손해를 입은 만큼 돈을 더 넣어야 돼요. 그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보면요, 부동산 PF 이런 곳이 한 3,100 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요즘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그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해요. 앞전에는 그 태영건설이 부도가 났어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요, 그 SBS 방송 대주주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자 기업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부도가 났다. 근데 그 이후에 태영건설 이후에는 조용해요. 그죠? 조용해. 그러면 태영건설보다 전부 다 좋은 회사들이냐? 그거는 또 아니죠. 뭐 총선 이후니까, 총선 직전이니까 일단은 미봉책으로 막아둔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정부에서 그 부동산 PF 이 부분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세금을 투자를 해요. 투입.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도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해소를 하는 거죠. LH공사 잘 알죠? 이 LH공사를 통해서 건설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땅들을 매입을 해줘요. 숨통을 트여주는 거죠. 이 부분이 한 3조 정도 조성이 되고요. 또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막 넘쳐나요. 그럼 이 미분양 아파트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미분양 매입 펀드라는 것을 또 조성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단은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은 일종의 숨통이 트이게 되겠죠. 우리가요, 이 아파트 가격, 건설, 원자재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거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 금리를 하죠. 금리. 아직도 고금리. 이 금리라는 건요, 싫든 좋든, 그죠? 세계의 중심 화폐. 그러니까 그 달러죠, 달러. 달러를 통상 기축 통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달러가 코로나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풀리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에 비례해서 원자재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기고 건설회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건설비도 이만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싫든 좋든 미국이 결정을 하면 전 세계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지금 금리가 5.5거든요. 정점이에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계속 5.5 동결하고 있어요. 이 미국은요. 미국은 그 미연준이라는 게 있어요. 미연준. 이 미연준의 수장이 파월이라는 사람인데 흔히 경제 대통령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러면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결국 물가죠, 물가. 이 물가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PCE라 해가지고요. 소비자, 지출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그래 되면 앞으로, 하반기가 가면 갈수록 미국은 금리를 한 3차례 정도 내릴 계획에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기분 삼아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미연준도 여러 의원들이 어떤 회의를 해요, 회의. 거기에 보면 그 회의의 어떤 향후 금리라는 것을 지정해 두는 기록표가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그 점도표를 보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겠구나, 1년 후는 어떻게 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리 흐름을 보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해요. 보통 한 번 인하할 때는 0.25씩 떨어뜨려요. 이런 것을 베이비 스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요, 금리가 너무 갭이 벌어져 있어요. 미국 5.5, 우리는 3.5. 그러니까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떨어뜨린다 해도 우리도 똑같이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3.5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줄어들 때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도 요거보다 올리지는 못해요. 유지는 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요.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지금이 피크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금리는 지금이 피크예요. 향후는 떨어질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라는 게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또 봐야 돼요. 왜? 금리는 이미 최고 피크를 찍었어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원자재는 어떻게 되느냐? 원자재가 막 급등을 한 것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이런 코로나라는 게 공급망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무너졌다. 그래서 올란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이 달러의 어떤 찍어낸 가치, 그러니까 유동성. 보통 보면, M1, M2 해가지고 이 통화량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물건의 가치가 올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달러가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게 돼요. 내려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는 시중에 깔려있는 이 돈, 통화량을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 거죠.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량을 회수를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통 보면요, 이 건설이라는 자재의 가장 큰 영향은 싫든 좋든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이 거대 공룡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침체예요, 침체. 이 중국의 침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단순히 어떤 경제 부분이 아니고 중국이 위엔화를 미국의 달러처럼 기축통화로 등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정치적인 싸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힘든 길을 가요. 그러면 중국 경제는 쉽게 살아나지는 못해요.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건설, 원자재를 하락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앞으로 금리도 떨어지고 원자재도 대부분이 지금이 피크다.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 회사에서 건설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지금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떨어질만 있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협상을 하면, 그죠? 자기네들이 손해겠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요. 건설사는 지금 뭔가를 계약을 하는 게, 분양가를 도장 찍는 게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는 거예요. 설사 브로커들이라 해도 무조건 도장 찍고 보자.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상 최고의 공사비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가 집을 지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손해겠죠. 막아야 되겠죠. 협상이라는 걸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협상을 하는 주체가 브로커다?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되겠죠. 조합장이 우리를 대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설사가 나는 상대 안 해. 나는 브로커하고 할래. 왜? 그래 이익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겁낼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건설사도 지금은 서둘러야 돼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일 때 빨리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합이 어떻게 하면 건설사들이 계속 도장을 안 찍을 것이다. 미룰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조합이 됐든 누가 됐든 건설사들은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죠?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서 그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건설사든 브로커든 누구든 딴짓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리고 조합장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힘을 저장,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밴드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셔야 돼요. 릴레이 동참하신 분들은 다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비상이다 싶을 때는 제가 알릴 거예요. 글로 안 쓰고 필요하면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알릴 거예요. 이놈이 도둑놈입니다. 우리 돈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알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같이 지금처럼 또 릴레이 동참하듯이 같이 목소리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 일어날까요? 그죠? 앞으로 우리가 입주 시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입주 시까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밴드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이것도 못해요.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요. 브로커들은 다른 이권업자들은 무서워해요. 겁내요. 그죠? 브로커들은 돈 안 되면 바로 떠나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무관심할 때 나쁜 짓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밴드를 개설하고 오픈하면요. 자발적으로 밴드에 좀 익숙하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알아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요 하면 뭐 주변 자제분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밴드도, 그죠? 뭐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혼자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운영에 도움을 주실 분도 필요하고, 당장은 릴레이 동참, 그죠? 인원이 정확하게 누군지, 뭐 누가 진짜인지, 아니면 브로커 앞잡이들이 누군지, 그건 또 아직도 저는 잘 구분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쭉쭉쭉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신다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밴드라는 것도 특별히 할 거 없어요. 우리의 힘만 결집을 해두면 되니까, 그 외에는 운영 이런 거 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싶으니까 그냥 제가 열심히 혼자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아무것도 해줄 거 없어요. 그냥 밴드 가입, 릴레이 동참하신 분들이 밴드에 들어와서 계시면 돼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고 진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믿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재산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예,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